자, 안녕하세요. 성경세무사입니다. 한참 종합소득세 신고 철이라서 신고를 다들 잘들 하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요. 자, 오늘 얘기는 임대업 하시는 분들, 임대사업자의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는데요. 그러니까 임대업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다른 업종은 뭐 별도로 말씀을 안 드리는데, 임대업 같은 경우에는 매년 제가 신고 방법을 따로 말씀을 드리고 있거든요. 근데 이제 임대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몇 가지 주의할 사항들이 있죠. 그래서 그거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고, 그 다음에 이제 홈택스에서 신고하는 방법을 말씀드릴게요. 자, 오늘 말씀드리는 이 임대사업자는 주택임대사업은 아닙니다. 그러니까 비주거용 건물에 대해서, 비주거용 부동산에 대해서, 그러니까 뭐 상가 같은 거죠. 오피스나 이런 임대업을 말씀드리는 거고요. 그리고 이제 가정상 뭐 단순경비율이나 기준경비율 추계신고는 뭐 그렇게 어려운 부분이 없어서 간편장부로 신고한다는 가정을 두고 말씀을 드릴게요. 그래서 임대업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임대업 하나만 하시는 사업소득, 단일소득만 있으신 분이 있고요. 그 다음에 이제 임대소득 외에 근로소득이나 아니면 다른 사업소득 혹은 기타 소득이나 금융소득처럼 다른 소득이 있으신 분들도 있으세요. 그래서 다른 소득이 있으시다 그러면 제 다른 간편장부 신고 방법을 보시면 다른 소득 같은 경우에는 함께 신고하는 방법이 나오니까 그 영상을 참고하시면 되고요. 오늘은 임대업만 있는 경우, 임대업의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를 가정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일단 임대업 같은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이제 첫 번째는 매출 구성을 주의하셔야 돼요. 그래서 수익 금액이 월세 받는 거 있잖아요. 그 월세 받는 것도 역시 매출에 들어가는데, 그거 외에도 임대업은 보증금에 대한 간주 임대료는 들어보셨죠? 그래서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도 이 수익 금액을 구성하는 건 월세하고 간주 임대료 두 개 다가 수익 금액을 구성한다는 건 알아두셔야 되고요. 이 수익 금액 같은 경우에는 신고도움 서비스 그걸 보시면 나오고요. 그 전에 이제 부가세세 신고한 내역이 있다 그러면 거기서도 신고를 하셨을 테니까 그 금액 기준을 갖다가 쓰시면 됩니다. 근데 문제는 이제 요 간주임대료 부분이에요. 간주임대료 부분은 부가치세 신고할 때도 간주임대료가 부가치세 과세표준에 들어가는데 종합소득세하고는 좀 다르죠. 종합소득세 같은 경우에 간주임대료를 계산하는 식이 이렇게 돼요. 그러니까 해당 과세기간의 보증금의 적수에서 임대용 부동산의 건설비 상당액의 적수를 빼고,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365분의 1을 곱한 다음에 이제 정기예금 이자를 곱하죠. 그리고 나서도 이 보증금에 해당되는 수입이자나 할인료, 배당금 등을 빼주게 돼요. 그러니까 이게 되게 복잡해 보이는데, 그러니까 요 식을 요약하면 뭐 이렇게 되죠. 간주임대료는 보증금 적수, 그러니까 적수라는 건 일수를 곱한 거예요. 그래서 보증금에다가 일수 곱한 보증금 적수에 건설비 상당액 적수, 이 건설비 상당액 같은 경우에는 취득가액 혹은 뭐 자체적으로 건설을 했다 그러면 그 건설비 들어간 금액인데, 여기에는 그 토지 금액은 들어가지 않습니다. 그러니까 건물가액만 들어가니까 그 금액을 빼고, 그리고 나서 이제 이자율과 365일로 나눠가지고 하는데, 부가가치세 간주임대로 계산하는 거하고 다른 점은 요 부분이죠. 건설비 상당액 적수. 부가가치세는 요 부분이 없어요. 그래서 보증금에다가 바로 그냥 이자율을 곱하게 되죠. 그래서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간주임대료는 보증금이 취득가액, 건물의 취득가액보다 작다 그러면 간주임대료 부분이 나올 수가 없어요. 그러니까 부가치세하고는 좀 다르죠. 게다가 여기 뒤에 금융수익, 그러니까 뭐 수입이자나 할인료, 그리고 배당금 이런 것들을 빼주게 되죠. 요 금융수익을 빼주는 이유는 이 간주임대료를 과세하는 자체 목적이 그 보증금을 가지고 뭔가 운영을 해서 얻어들이는 수익을 과세하겠다는 거거든요. 근데 이미 이 보증금을 갖다가 금융 수익을 올리게 되면 여기서 우리 보통 원천징수 하잖아요. 이자소득 뭐 이런 거 발생하면 거기서 이미 과세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걸 빼주지 않으면 중복과세가 되니까 여기서 이 부분을 빼주는 거고요. 그래서 이제 기억하셔야 되는 건 월세뿐만 아니라 간주임대료도 수익금액에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 하나 정도고요. 주택임대 같은 경우에는 참고로 또 다릅니다. 주택임대에서의 간주임대료는 세채냐, 소형주택이냐, 뭐 이런 것들 가지고 계산 방식이 다 달라요. 주택을 임대업 하시는 분들은 요 방법 일단 찾아가지고 계산을 해보시되 여기에 간주임대료 대상에 들어가는지 확인을 한번 해보셔야 됩니다. 요 부분은 제가 임대주택 과세냐 비과세냐 구분하는 방법에 대한 영상이 있거든요. 그러니까 그 영상을 참고하시면 되고요. 그 다음에 임대사업자가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하나 또 알아두셔야 되는 거는 비용의 구성이에요. 지금은 이제 간편장부를 기준으로 말씀드리니까
이 필요경비 구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, 사실 보통의 임대사업 같은 경우에는 비용이 그렇게 많지 않죠. 항목이 발생할 수 있는 게 사업장이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뭐 임차료나 이런 것들도 별로 없을 거고요. 그래서 임대사업 하시는 분들은 이 소득세 신고할 때 그 비용에 대해서 고민이 많으세요. 내가 쓴 비용이 모두 다 필요경비로 들어갈 수 있는 건 아니니까 오로지 사업과 관련한 것만 들어가야 되거든요. 그래서 이 비용이 사업과 관련한 비용인지에 대한 판단을 조금 더 신중히 하실 필요가 있어요.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차량 유지비 같은 항목은 임대업 같은 경우에는 사실 발생할 가능성이 상식적으로 굉장히 적잖아요. 이 임대사업의 비용 항목 같은 경우에는 제가 영상을 별도로 준비를 해 볼 건데, 일단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뭐 대부분은 인건비 발생할 일이 거의 없죠. 물론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. 근데 이제 확률상 대부분은 인건비 발생할 일이 거의 없고요. 그 다음에는 이제 뭐 재산세나 종부세 등은 발생하겠죠. 그러니까 제세공과금에 들어가면 되고, 그 다음에 이제 가장 많이 발생하시는 것들이 이제 대출 이자에 대한 지급 이자 요 부분이고요. 그리고 뭐 임대에 따라서 중개 수수료나 이런 것들이 나갔다 그러면 그건 이제 지급 수수료 뭐 이런 것들이 있겠죠. 혹은 이제 공실이었다 그러면 관리비를 부담해야 되니까 그런 부분들은 이제 기타 비용 쪽으로 들어가게 될 겁니다.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감가상각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, 임대사업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건물의 감가상각비가 가장 큰 비용이 될 수 있어요. 근데 감가상각비를 비용으로 산입을 하시려는 분들은 첫 번째는 이 감가상각비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니까 이런 고정자산 감가상각비 명세서 같은 거를 작성하셔가지고 매년 관리를 해 주셔야 되고요. 또 하나는 이 감가상각비 처리를 하게 되면 나중에 그 건물을 양도했을 때 그만큼 양도 차익이 증가할 수가 있습니다. 그러니까 양도 차익이라는 건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기타 경비를 빼게 돼 있거든요. 그리고 나서 이 양도 차익에다가 세율을 곱하면 그 양도소득세가 이제 계산이 되죠. 근데 이제 감가상각비 처리를 한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이 취득가액 자체에서 감가상각비를 그동안 처리한 금액을 빼주게 돼 있어요. 그러다 보니까 취득가액이 낮아지겠죠. 그러면 그만큼 양도 차익이 커질 거고, 양도 차익이 커지면 양도소득세도 그만큼 많이 나올 겁니다. 그래서 이게 감가상각비 처리를 하면 처리한 만큼 양도 차익이 증가해서 양도소득세가 더 나올 수 있다는 것도 생각을 하고 계셔야 되고요. 자, 이제 홈택스에 들어와서 그 종합소득세 신고하는 방법이에요. 일단 기본정보 입력에서는 뭐 다 똑같죠. 주민등록번호 확인하신 다음에 이제 조회를 클릭하시면 되고요. 그리고 여기서 이제 휴대전화나 주소지 전화, 뭐 사업장 전화 하나는 입력하셔야 다음으로 넘어갑니다. 기속연도는 당연히 2022년도고요. 자, 이렇게 하시면은 이제 내 사업장이 떠요.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사업자 등록번호가 있을 테니까 그 사업자가 뜰 텐데, 만약에 여기서 이 임대사업 말고 다른 소득이 있으시다 그러면 이 부분에서 선택을 해주시면 돼요. 만약에 근로소득이 있다 그러면 부동산 임대업의 사업소득과 그 다음에 근로소득을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. 지금은 요 임대업밖에 없다고 가정하고 진행을 하고 있어요. 그 다음에 이제 저장 후 다음 이동. 그러면 제일 먼저 이거 지금 간편장부 신고이기 때문에 뭐 다른 간편장부 신고하는 방식하고 똑같죠. 총수익 금액 및 필요경비 계산 명세서가 뜨고요. 여기 매출액 부분에 이제 월세 수입, 그러니까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참고하시던 아니면 신고도움 서비스를 참고하시던 하셔가지고 여기에 이제 월세 수입과 아까 얘기했던 간주임대료 그 부분을 함께 기입을 하셔야 됩니다. 그러면 이제 수익 금액이 다 끝나게 되고요. 우리는 지금 임대업이기 때문에 이쪽 매출 원가나 제조 비용 쪽은 건드릴 필요가 없고, 이 아래쪽에 있는 요 일반 관리비 요 부분만 건드리면 되죠. 지금 여기서는 뭐 재산세나 이런 것들이 100만 원 발생했다고 가정하고 다른 것들은 없고, 여기 지금 건물을 그 구입할 때 대출했던 이자, 그 이자 비용에 대한 금액을 500만 원 정도라고 가정을 하고요. 이 이자는 그 해당 금융기관에 이자 지급 내역서를 발급 받으시면 돼요. 그 다음에 이제 공실이었던 기간이 있어가지고 그 관리비 이런 것들이 발생했다고 가정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비용이 이제 800만 원 정도 발생을 했어요. 그랬더니 이제 다음 화면 소득금액 계산서에 보면 이제 수익금액이 1000만 원이었고요. 월세하고 간주임대료 합해서. 그 다음에 이제 소득금액이 200만 원이죠. 요건 이제 좀 전에 발생했던 일반 관리비 800만 원을 수익금액에서 뺐더니 이제 소득금액이 나온 거예요. 그 200만 원을 여기에 기입이 돼 있는 거고요. 그 다음에 아래로 내려오면 이제 수익금액에서 제외하거나 가산하거나 뭐 이런 금액, 그 다음에 필요경비에 넣었던 금액 중에 제외할 금액 뭐 이런 것들을 구분해가지고 넣을 게 있으시면 넣어가지고 등록을 하시면 이제 여기
등록이 다 되겠죠? 그 다음에 저장 후 다음 이동으로 넘어가시면 이제 혹시 사업소득에 대해서 원천징수세액이 있다 그러면 여기서 입력을 하면 되는데 보통 임대업 같은 경우에는 원천징수세액이 뭐 별로 없죠. 그리고 여기 부동산 임대소득 명세를 보시면 좀 전에 입력했던 게 나와요.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주택 아니니까 주택 외 임대소득이니까 요 부분에 표시가 될 거고요. 그리고 수익금액이 1,000만 원이었고 필요경비는 800만 원 해서 소득금액은 200만 원입니다 라는 게 여기에 이제 표시가 되겠죠. 근데 하나 참고로 알아두셔야 될 거는 이 화면까지 왔는데 앞쪽에서 수익금액이나 필요경비를 잘못 입력한 생각이 나요. 그래서 앞쪽으로 돌아가 가지고 여기서 이 부분 수익금액이나 아니면 필요경비 이 부분을 고치게 되면 여기가 자동으로 바뀌지 않거든요. 그래가지고 앞쪽에서 고쳤다 그러면 여기를 인위적으로 금액에 맞춰서 수정을 해 주셔야 됩니다. 자, 여기까지 했다 그러면 저장 후 다음 이동으로 넘어가면요. 이제 소득금액하고 결손금, 2월 결손금 공제 명세서 작성이에요. 여기는 지금 200만 원 떠 있죠. 부동산 임대업의 사업소득금액에. 좀 전에 이제 소득금액 계산한 거 그 200만 원이고요. 혹시 이제 단기 이전에 그 2월 결손금을 등록해 놓으신 게 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공제를 하시면 돼요. 이렇게 하면 이제 소득금액이 0으로 바뀌고 세금이 없게 되겠죠? 아래로 내려오시면 2월 결손금 명세서인데 요거는 제가 2월 결손금에 대한 그 영상에서 자세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 여기서 지금 200만 원이 그 소득금액이 발생하지 않고 마이너스가 생겼다 그러면 여기에 등록을 해가지고 2월을 시키는 방법을 하도록 하시는 게 좋아요. 그래야 이제 이 2월 결손금 가지고 나중에 이익이 나더라도 세금을 안 낼 수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가 나시면 꼭 등록하시기 바랍니다. 그리고 이제 저장 후 다음 이동으로 넘어가시면 이제부터는 이제 소득공제, 세액공제가 시작돼요. 근데 이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는 제가 다른 영상에서 몇 번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뭐 일단 간편장부 신고 영상 혹은 단순경비를 신고 영상 이런 영상들을 보시면 여기서부터 이제 다 동일합니다. 그래서 이 소득공제, 세액공제 부분은 일단 그냥 넘어갈게요. 자, 그래서 마지막으로 오시면 여기 이제 이렇게 신고서 제출 화면이 나오죠. 여기서 소득자 이름하고 주민번호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기속연도는 2022년이고요. 그리고 정기신고였고 간편장부로 신고했어요. 그랬더니 종합소득세가 0원이었죠. 요건 아까 2월 결손금 공제를 한 금액 했더니 이제 소득금액이 0원이 나왔으니까 종합소득세는 0원이 나왔고요. 여기 이제 마이너스가 여기 나오지 않았는데 만약에 원천세액이 있었다 혹은 기납부세액이 있었다 그러면 환급세액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. 그러면 여기 환급계좌 정보를 기입하시고 신고서 제출하기를 누르시면 임대사업자의 종합소득세 신고는 끝이 나게 돼요.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죠. 반드시 지방소득세 신고는 꼭 하셔야 됩니다. 그 부분 놓치시면 안 되고요. 자, 이렇게 해가지고 임대사업 하시는 분, 그러니까 주택 외에 임대사업자죠. 임대사업자의 종합소득세 신고하는 방법을 말씀드렸는데 보셨다시피 뭐 그렇게 크게 다를 거 없잖아요. 다른 뭐 사업소득 신고하는 것과. 그래서 앞쪽에서 말씀드렸던 세 가지 주의사항만 좀 생각을 하시고 신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감사합니다.